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5월 마지막 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와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25일은 예수님 승천일로 인도네시아가 쉬는 날이라 저는 잠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경기는 참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국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의 경제 상태가 나쁘니까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금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지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날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 잘 지키지 않는 기독교 절기의 하나인데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이날을 기독교 절기로 잘 지켜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절기 중 나비 무하마드의 승천일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예수 승천일을 일부러 공휴일로 정했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슬람 달력으로 라마단이라고 하는 9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부아사라고 하는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 제끼는 그런 이상한 관습이 이 사람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게 되면은 이들피트리라고 하는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날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하리라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현지인 직원들은 데하에르라고 하는 상여금을 기대하면서 부아사의 어려움을 참아냅니다. 그렇지만 현지인들은 신경이 날카롭게 변하기도 하고 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부하사와 관계없이 우리는 회사나 집에서 직원들의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게 되고 휴양지에서 긴 휴가를 즐길 방법이나 유럽 여행 혹은 한국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한편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가라오케나 마사지 업소 등 유흥업소가 모두 문을 닫거나 일부 시간을 내서 문을 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가진 중동 이슬람 미국 정상회담 기조연설에서 이슬람이 곧 테러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물리적인 강경책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강경일변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조코위 대통령이 말을 하긴 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연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자카르타에서 또다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1일 밤 9시 동부 자카르타 깜뿡 melaju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 터미널에서 한 번 1차 터졌고요. 잠시 후에 그곳에서 좀 떨어진 가로수 옆에서 또 하나의 반지 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경찰 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요.
또 자살 테러범으로 추정되는 2명도 그 자리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외 10여 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요, 깜풍 몰라유 터미널 자산 폭탄 테러는 이시스 소속의 JAD라고 하는 반동 이슬라미아 소속 강경 이슬람 단체의 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이렇게 무모한 자살 테러를 감행한 것인지 아직까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이시스의 소행이라고만 발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슬람 테러 문제 때문에 아주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오래 거슬러 갈 것도 없이 유럽은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사건이 벌어졌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 테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가 테러의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모두 이시스와 연계된 이슬람 강경단체의 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유럽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모술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시스가 그 거점을 동남아 즉 제마 이슬라미아의 본거지로 알려지고 있는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에 확보하기 위해서 FPI와 핫데이와 같은 인도네시아 이슬람 강경단체들을 한데 모아서 재정일치의 이슬람 왕국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막연한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직접적으로 판차실라와 같은 국가 이념과 비네카 뚱갈 이카와 같은 민주공화국 정체성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조코위 대통령은 군부와 경찰을 앞세우고 무이와 NU 그리고 무하마디아까지 총동원을 해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인도네시아 정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과 유습 칼라 부통령의 관계가 아주 안 좋다고 하는 소문이 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훗 판자이탄 조정장관은 조코위 대통령과 유습 칼라 부통령 간의 불화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훗 장관의 그런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목을 더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깜풍 몰라유 테러 사건 현장에는 루훗 장관을 비롯해서 조코위 대통령 그리고 유습 칼라 부통령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향후 인도네시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는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컴파스 외신에 보면요, 26일자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세안 특사가 기자회견을 한 장황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별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7일엔 서울발 외신으로 남한 한 민간단체가 말라리아 방역 관계로 북한을 접촉하도록 허가했다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될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박원순 아세안 문 대통령 특사는 금년 아세안 의장직을 맡고 있는 필리핀을 거쳐서 인도네시아에 왔다가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박 특사가 조코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는데,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함께 협의하면 좋겠다고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동문서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바섬 전체의 지진 발생 위험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비교적 안전한 지대로 알려졌던 자바섬 북부 지역의 대도시들이 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라바야, 스마랑 그리고 찌르본이 더 지진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 2016년까지 발생한 지진과 지표 균열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반텐주와 서부자와주 남쪽 해안가부터 시작해서 찌르본을 거쳐서 뻐깔롱안, 스마랑 또 족자에서 출발해서 스마랑에서 합류를 하고 거기서 다시 바띠와 무리아 반도로 한 갈래가 나가고 대막을 거쳐서 프로다디 그리고 수라바야 더 나아가서는 바수란과 프로볼링고까지 횡단형 지진이 자바섬에 잠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바섬 북부 해안가 도시라도 이제부터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시 행수부 장관이 사무드라 힌디아 즉 인도양에서 인도네시아가 잡을 수 있는 투나의 쿼터 배장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IOTC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IOTC는 인디안 오션 투나 커미션의 약자로 UNFAO 산하의 한 기관인데요. 이 국제기구에서 인도양에서 잡을 수 있는 블루핀 투나의 수량을 각 나라별로 정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에 750톤의 배정을 받고 있지만은 2018년과 2020년에는 1023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만은 17년 현재 1140톤이 배정돼 있고 18년에서 28년이 되면은 1240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해안선이 긴 인도네시아에서 블루핀 투나 쿼타를 대만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불공정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쿼타라고 하는 것은 해안선의 길이가 길다고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의 수라든지 어선의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장이 이것에 비추어 보면은 좀 비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2일 중부 자바 프로발링가 군의 한 논 위에 무인 드론을 띄워서
액비를 살포하는 사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으로 액비를 뿌리게 되면은 1헥타에 16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비료를 살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방식으로 농약도 이렇게 뿌릴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농약이나 액비처럼 액체로 된 것은 아주 쉽게 무인 드론으로 뿌리면 될 것이고, 모내기와 탈곡 등은 농기계를 도입해다가 기계화를 하게 되면은 농업 생산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부자와 뿌르발룬이 고속도로 99km 지점과 80km 지점에서 또다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뿌르발룬이 고속도로는 자카르타에서 찌깜백으로 가는 고속도로 끝에서 반둥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군데군데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아주 커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반둥에서 출발해서 녹차밭까지 내려오는 곳과 중간에 스타벅스가 있는 휴게소에서 뿌르와카르타까지 내려오는 구간도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경사도 심하지만은 도로면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멀리 파푸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타 자야프라에서 주민들이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등 아주 격렬한 항의 데모가 있었다는 소식 하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쓰레기를 태울 때 기독교 서적을 함께 놓고 태워버리는 걸 이곳 주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데모가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에 이 뉴스가 전해질 때 저는 군인들이 일부러 성경책을 태웠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강하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살 우슬 아가마 이런 제목의 책을 태웠다고 합니다. 종교의 시작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 종교 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이들은 기독교인들이고 군인들은 자바에서 그쪽으로 가 있는 무슬림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큰 오해를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요즘 머스짓의 마이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기입니다. 또 저녁 부카푸아사 시간이 임박하면 길거리에 단맛이 진한 먹거리와 작은 스낵들을 팔게 됩니다. 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부카푸아사를 해야 하는 관계상 어떤 때는 도로가 막히게 되고 아무데나 차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물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배도 고프고 집에 빨리 가서 부카푸아사를 해야 하니까 누구나 서두르게 되고 화를 먼저 내기가 쉽습니다.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은 이렇게 분주해지는 현지인 무슬림들을 라마단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오는 6월 1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판차실라 기념일에 제5회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대항 친선 탁구대회가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기 소속 교회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되는 이번 탁구 대회에 한인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